그런 리더들도 있어요. 구성원에게 어떤 업무 지시를 하고 구성원의 아웃풋을 봤을 때 한 60%, 70% 정도의 완결도라고 하면 그 이후의 작업은 리더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은 리더의 시간 관리라고 하죠. 리더의 캘린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스타트업에서 일을 했을 때 스타트업 대표님의 구글 캘린더를 보게 되면 굉장히 토 나올 정도로 촘촘하게 모든 일정이 다 블락이 되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럼에도 이제 저는 이제 피플팀을 책임지고 있는 리더였기 때문에 구성원과 CEO와의 원원원을 어레인지 해야 됐었고, 또 인재 영입을 담당하는 저희 팀원도 CEO와 후보자 간의 인터뷰를 잡기 위한 캘린더의 슬롯을 확보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쁜 CEO의 캘린더임에도 사람보다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냐라는 생각으로 항상 CEO의 시간을 사람 관련 업무에 쓸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높이는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고맙게도 CEO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을 해주셔서 바쁜 일정에도 인터뷰나 구성원 원어원을 위한 시간을 항상 확보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CEO는 이렇게 굉장히 바쁜 스케줄을 소화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보통 팀장이라고 얘기하는 리더들도 CEO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됩니다. 그런 다양한 일정들 중에 실무를 먼저 챙겨야 될지 또는 팀 관리를 먼저 챙겨야 될지, 시간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팀장이라고 하면 관리하는 업무만 했으면 됐거든요. 저도 이제 20년도 더 전에 이제 삼성에서 일을 할 때 파트장 또는 팀장님은 사실 문서에 거의 사인만 하는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리더들은 실무형 리더들이죠. 본인이 직접 하던 일을 그대로 떠안은 채 관리의 업무가 추가되는 형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보 리더들은 실무를 먼저 해야 될까? 또는 팀 관리를 먼저 해야 될까? 이런 우선순위에 있어서 고민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오늘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시간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는지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보통 초보 리더들은 본인이 하던 일을 그대로 안고 리더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실무도 해야 되고 팀 관리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실무를 하면서 팀 관리를 하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기는 힘들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왜 나를 조직장에 앉혔냐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보통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였을 때 실무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리더 자리에 앉히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그 사람을 리더로 앉힌 이유는 그 사람의 업무 역량을 팀에 전파시켜서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여러 명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당장은 실무를 손에서 떼기는 힘들겠지만 점점 더 어떻게 일을 하는 방법에 대한 이식을 구성원들에게 하는 쪽으로 시간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서 개인의 핸즈온 업무는 점점 페이드아웃 시키고 팀 매니지 하는 쪽으로 시간을 훨씬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겠죠. 보통 이제 실무를 잘했던 분들이 리더가 되면 내가 하는 일의 수준만큼 구성원들의 아웃풋이 미치지 못하니까 불안한 마음도 생기고, 또 내가 직접 핸들링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면, 단기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더들도 있어요. 구성원에게 어떤 업무 지시를 하고 구성원의 아웃풋을 봤을 때 한 60%, 70% 정도의 완결도라고 하면 그 이후의 작업은 리더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60% 정도의 퀄리티로 아웃풋이 왔을 경우에 40%를 어떻게 채우면 된다, 어떻게 채웠으면 좋겠다, 어떤 고민을 더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피드백을 줘서 구성원이 다시 아웃풋을 가져오게끔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런 피드백을 주는 게 시간이 사실은 더 들어가요. 내가 하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단기적인 관점이고,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구성원이 결국은 독립적으로 내가 하던 수준의 퀄리티의 아웃풋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 피드백을 주고 코칭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보통 리더들이 핸즈온 업무도 있고 또 팀 매니저 업무도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굉장히 바쁘죠. 그래서 핸즈온 업무도 양보하기 힘들고 팀 매니지도 해야 되니까 시간이 부족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보통 초과 근무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좋은 어프로치는 분명히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건강하게 조직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구성원이 나 정도의 퀄리티 있는 아웃풋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리더가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하면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는데, 구성원에게 피드백을 주면서 세 차례, 네 차례 아웃풋을 확인하고 결과물을 받아보면 시간이 훨씬 더 오래 소요되죠. 이게 단기적으로는 시간이 훨씬 더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리더의 역할이 팀 성장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구성원에게 피드백을 주면서 구성원을 성장시킬 수 있는 관점이 훨씬 더 건강하게 조직을 유지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리더가 이제 그런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 번의 아웃풋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웃풋의 퀄리티가 올라가겠죠. 리더는 이 시간을 인내해 줄 수 있는데, 회사가 이 시간을 인내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타임라인에 대한 얼라인먼트를 리더가 그 부분을 감안을 하고 회사와 타임라인에 대한 싱크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 리더의 리더, CEO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결국은 회사나 CEO가 그런 타임라인에 대한 익스큐즈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이 예를 들어서 100이 걸릴걸, 200이 걸린다 라고 하면 이거는 효율적으로 단축시키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2배의 시간이 드는 것을 회사가 희생할 수 있게끔 팀의 성장을 위해서 기다려주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보통 100이라는 시간이 리더가 핸즈온 할 때 걸리는 시간이라고 하면 120의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버퍼는 회사가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되겠죠. 팀의 성장 관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면. 그렇죠? 그리고 리더 역시 본인이 핸즈온 했을 때의 시간보다 구성원에게 피드백을 수차례 주면서 가져오는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보통 스타트업에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스타트업은. 그래서 아웃풋에 대한 딜리버리 듀도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보통 못 버티고 리더들이 핸즈온을 하는 악순환이 벌어지는데, 어느 정도의 버퍼는 회사가 익스큐즈를 해야 되네요. 왜냐하면 팀 성장을 해야지 회사가 더 큰 사이즈로 같이 성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또 너무 길어지면 회사는 참기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서 리더가 해야 되는 역할, 회사가 인정해줘야 되는 역할들이 있는 거죠. 어느 정도 팀 성장을 위해서 실무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의 버퍼를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리더는 그 버퍼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리더와 구성원이 합을 맞춰서 이뤄내야 된다라는 거죠. 보통 이제 리더가 본인의 핸즈온 실력만큼 팀 내에 있는 주니어들이 성장하지 못할 때 쇼컷으로 가기 위해서 외부에서 경력자들을 채용해서 속도를 올리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기도 하죠. 물론 그렇게 잘 영입된 시니어가 있다라고 하면 핸즈온 영역에 있어서의 속도는 올라가는데 시니어만으로 조직을 채우기는 힘들거든요. 궁극적으로 주니어도 시니어로 잘 성장을 하는 게 전반적인 구성원의 건강한 비율 측면에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의 주니어를 육성하는 데 있어서 리더가 해야 되는 많은 업무들 중에 우선순위를 굉장히 높여줄 필요가 있다가 리더의 캘린더에 있어서 핸즈온 리더십이 중요한가, 핸즈업 리더십이 중요한가의 관점으로 보면 궁극적으로 핸즈업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 핸즈업 리더십을 가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조급함을 좀 내려놓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회사의 공감도 필요하고 구성원을 성장시키기 위한 리더의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데, 구성원을 성장시키기 위한 리더의 시간이 처음에는 더 들 수 있겠지만 그 늘어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회사가 봤을 때 리더가 구성원을 성장시키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한 익스큐즈가 그걸 공식화해서 회사의 문화를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회사가 익스큐즈 해야 된다는 의미는 리더가 직접 핸즈온 했을 때의 시간을 감안하지 말고 프로젝트의 타임라인을 잡을 때 구성원이 핸즈온 했을 때의 시간을 감안해서 전사적 타임라인을 잡아야 된다는 거고요. 회사는 그 타임라인에 대한 이해를 리더가 직접 핸즈온 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니어들이 이 정도의 퀄리티의 아웃풋을 딜리버리 하는데 드는 시간이구나에 대한 이해 정도인 거죠. 근데 실제로 주니어가 많은 조직이고 회사의 조직 문화가 우리는 주니어를 영입해서 성장시켜서 우리 회사를 키우겠다라는 것이 CEO의 생각이고 리더의 생각이고 우리의 전반적인 문화라고 하면 분명히 CEO도 회사도 주니어의 성장 속도에 투자하는 시간을 양해해 줄 수 있어야죠. 그런 관점이 필요하고 리더가 타임테이블을 잡을 때도 역시 주니어의 성장 속도를 감안한 주니어의 퀄리티를 높여주는 피드백까지 감안한 시간을 적용해서 타임라인을 잡아야겠죠.